시간에는 그 이번 시간에는 그 CNN 아키텍처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었고, 처음으로 나온 건 이제 르넷이라는 건데, 요거는 컨볼루션 그 층과 풀링 층을 이렇게 이 순서대로 쌓아서 만든 그런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2012년에 나온 게 요 알렉스넷이라는 건데, 요 알렉스넷은 그 처음으로 그 라지 스케일 CNN을 사용한 경우고요. 그다음에 르넷이랑 비슷한데, 네, 이제 층이 좀 더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얘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아, 그 처음 인풋이 그 227 곱하기 227 곱하기 3일 때 이제 1번 컨볼루션 층을 통과하면 이제 어떤 아웃풋 사이즈가 나오냐였는데, 요거 어떤 거였는지 대답해 주실 분 계신가요? 그 필터 사이즈 때문에 양옆에 잘리는 부분 빼고 스트라이드 숫자로 나눈 다음에 그 마지막에 1 더해주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 스페셜 그래서 사이즈는, 네. 55 곱하기 55 곱하기 96입니다. 필터 사이즈. 네. 그렇게 나오겠죠. 그다음에 그 토탈 파라미터 넘버는 파라미터 넘버는 11 곱하기 3, 그 다음에 거기서 필터 개수인 96을 곱해주면 됩니다. 네. 그렇게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웃풋 볼륨 사이즈는 그렇게 해서 이번에 세컨드 레이어의 아웃풋 볼륨 사이즈는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27 곱하기 27 곱하기 96이 되겠고, 그다음에 아 네. 두 번째 레이어는 이제 풀링 레이어인데, 풀링 레이어 통과하면 이제 그냥 요 스페이셜 사이즈만 바뀌니까 27 곱하기 27 곱하기 96이 되겠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풀링 레이어의 파라미터는 네,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통과하는 사이즈를 이제 찾을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그 FC 부분에서, 풀리 커넥티드 부분에서 소프트맥스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어 여기서 볼 거는 이제 그 렐루를 사용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 롬 레이어스를 사용하지 않았대요. 이제 효과가 없다는 걸 확인해서 사용하지 않았고, 그리고 데이터 아규멘테이션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뭐 드랍아웃, 배치 사이즈 요런 거는 이제 요런 여기 나와 있는 이걸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GPU의 메모리 사이즈 때문에 그 나눠서 이 데이터를 나눠서 GPU를 여러 개 사용해서 계산을 해서 어 이제 그 한 GPU에서 그 일부 피처 맵들만 사용한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 층들에서는, 지금 이 PPT에서 보이는 층들에서는 그 이제 GPU 간 연결이 돼서, 네, GPU 간 연결을 하는 층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게 그 ZF넷이라는 건데, 이거는 알렉스넷에서 하이퍼 파라미터 이제 튜닝을 잘 해서 그 레이어도 같았고, 그다음에 그 이제
그 레이어의 개수랑 구조는 같은데 이제 필터의 개수나 스트라이드나 뭐 요런 거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잘 해서 성능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ZFNet은 요런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능이 확 좋아졌는데 그건 어떻게 한 거냐면 이제 더 딥한 네트워크를 사용한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VGGNet이라는 게 있는데 VGGNet은 이제 필터를 좀 더 스몰러한 사이즈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네트워크를 좀 더 깊은 네트워크를 사용한 경우입니다. 이제 알렉스넷이랑 비교하면 VGG 이제 16이랑 VGG 19랑 네트워크가 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더 작은 필터를 사용했냐 보면 이제 필터 작은 걸 사용하면 이제 필터를 작은 걸 사용하면 그 effective receptive field는 같은데 이제 결국 더 적은 파라미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답을 말해버렸네요. 그 effective receptive field가 그 이제 3 곱하기 3 컨볼루션 레이어를 3개 쌓았을 경우랑 그다음에 7 곱하기 7 컨볼루션 레이어를 하나 사용했을 때 경우랑 둘 다 똑같이 그 effective receptive field가 7/7이기 때문에 7/7인데 이제 사용한 파라미터 개수를 보면 그 이제 3 곱하기 3을 3개 사용한 경우는 3 곱하기 3 곱하기 채널 곱하기 채널 곱하기가 3개이고 7 곱하기 7은 7 곱하기 7 곱하기 채널 곱하기 채널 해서 둘이 비교하면 3 곱하기 3을 3개 쌓은 것이 이제 파라미터 개수가 더 적은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사용했을 때 이제 파라미터 개수도 적고 그다음에 더 깊게 쌓을 수 있는데 그다음에 non-linearities 증가하고 그다음에 파라미터 개수는 적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파라미터 개수들 계산한 거고요. 이 파라미터 개수들 전체에 이제 더해보면 138 밀리언 파라미터가 나오는데 알렉스넷이 이제 60 밀리언이었는데 그거랑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 계속 그 필터의 개수가 증가하는 걸 볼 수 있는데 3개, 64개, 128개, 256개, 512개 이런 식으로 증가할 수 있었는데 요거 왜 그랬는지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어 그거는 그 상대적으로 이렇게 레벨 오브 컴퓨터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요 컨볼루션 레이어를 이렇게 여러 개 쌓았을 때 경우 네이밍을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요거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고 그래서 BGG넷은 이제 그 알렉스넷이랑 비슷한데 비슷하고 그다음에 앙상블 기법을 사용했고 그다음에 그 FC7 층이 그 피처 일반화를 잘해서 다른 학습에도 잘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다른 그 경우에도 잘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좋은 효과를 본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구글넷인데요. 구글넷도 역시 그 더 딥한 네트워크를 했는데 이제 그
컴퓨테이셔널 에피션시가 좋았다고 해요. 인셉션 모듈을 사용한 게 구글넷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네, 그래서 인셉션 모듈부터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셉션 모듈이라는 건 어, 이렇게 생긴 모듈인데, 그리고 네, 이렇게 생긴 모듈이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한 층을 통과할 때 1x1이랑 3x3랑 5x5랑 그다음에 풀링하는 거를 모두 통과한 다음에 그다음에 요거를 그 뎁스 방향으로 층을 쌓은 것이 이제 인셉션 모듈입니다. 그러면은 요 인셉션 모듈을 사용하면 문제가 뭐냐? 계산이 많아진다는 거겠죠? 이 인셉션 모듈을 이제 28x 28x 256이 통과했을 때 이제 그 아웃풋 사이즈를 보면 28x 요 1x1을 통과했을 때 사이즈는 28x 28x 128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3x3를 통과했을 때는 이제 스페셜 사이즈는 이제 스트라이드랑 패딩으로 맞춰주기 때문에 또 28x 28이 계속 되겠고, 그다음에 그 필터의 개수만큼 이제 생기겠죠. 근데 얘네들을 다 더하는 거니까, 콘캐트네이트 하는 거니까 이 층 개수가 128 더하기 192 더하기 96 더하기 256이 돼서 층 개수가 이제 670, 뎁스가 672나 됩니다. 네, 그렇게 돼서 이제 요렇게 되면, 이렇게 했을 때 연산 사이즈를 보면 이제 854 밀리언이나 연산을 해야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expensive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모듈을 통과한 다음에 뎁 사이즈가 너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특히 풀링 레이어는 이제 뎁스가 유지되기 때문에 네, 여기에 뎁스를 많이 늘려서 요거에 대한 솔루션이 버틀넥이라는 건데, 버틀넥이라는 건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이용을 합니다.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이용했을 때 요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냐면,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하면 이제 스페셜 사이즈는 유지한 채 뎁스를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스페셜 사이즈를 유지하고 뎁스를 줄일 수 있어서 이제 더 로얼 디멘션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요게 지금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이제 추가한, 오른쪽 그림이 추가한 이제 구조가 되겠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연산 개수가 아까 전에 800 몇십 개에서 이제 358개로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4 밀리언에서 358 밀리언으로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넷의 전체적인 구조는 이제 인셉션 모듈을 이렇게 스택한 것이고, 이 옆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스텝 네트워크에서는 컨볼루션, 풀링, 컨볼루션, 풀링 요런 그냥 기본적인 구조를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인셉션 모듈들을 스택했고, 그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클래시파이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기서 특징은 이제 fully connected 레이어들을 지운 걸 볼 수 있어요. fully connected 레이어가 이제 컴퓨팅 하는데 expensive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효과가 없어서 fully connected 방법을 지우고 여기 볼 수 있는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이라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해요. fully connected 방식은 예를 들어서 7x7x 1024가 있으면 얘를 일렬로 쭉 펴서 사용하는 방법이었는데, 이제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 방법은 이런 데이터가 있을 때 그냥 바로 평균을 사용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볼 수 있고 중간중간에 그 보조적인 그 클래시피케이션 아웃풋을 받을 수 있는 요런 네트워크들을 넣어 놨어요. 요런 거는 왜 넣어 놨는지 얘기해 주실 분 계신가요? 이 구글 넷이라는 게 아까 뭐 인셉션 모듈? 인셉션이 사실 제 생각엔 그 뭐 영화 인셉션 그거 있잖아요. 거기서 뭐 따온 것 같기도 한데 그 내용이 막 꿈 안에 꿈이 있고 막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막 네트워크 안에 또 네트워크 막 이런 식으로 너무 깊어요. 한마디로 하면. 너무 깊기 때문에 나중에 아무리 그 백프로파게이션을 한다 해도 이 그레디언트가 앞쪽 네트워크까지 전달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중간에 이 억실러리 그 클래시피파이어를 넣어줘서 그레디언트를 또 이제 네트워크에 앞쪽 네트워크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네트워크가 너무 깊기 때문에 그 그라디언트 소실이 일어날 수 있어서 이제 이쪽 여기 중간중간 그라디언트와 로스 계산한 다음에 이제 백프로게이션 때 전달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전체적인 구조가 요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 레이어스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 fully connected 레이어가 없다는 게 특징이겠고 그다음에 알렉스 넷보다 파라미터가 12배 적대요. 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또 레스넷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요 성능을 보면 또 성능이 갑자기 확 좋아졌죠. 요거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 레볼루션 오브 뎁스라고 층이 계속 8층, 8층, 19층, 22층 이러다가 152층으로 확 늘어났습니다. 네, 요거를 보면 되게 앞에 거에 비교해서 굉장히 딥한 네트워크인데 요거는 그 레시듀얼 커넥션을 사용했어요. 그게 뭔지 이제 뒤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먼저 생각한 게 그 이제 그 컨볼루셔널 층을 계속 쌓으면 어떻게 되나라는 거였는데 그렇게 실험을 해 보니 그 레이어를 20개 사용했을 때랑 56개를 사용했을 때랑 이 트레이닝 에러랑 테스트 에러가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이상했던 게 뭐냐면 그 만약에 요 문제가 그 오버피팅 문제라면 그 트레이닝 에러는 56 레이어를 사용한 게 그래도 트레이닝 에러는 낮았어야 되는데 트레이닝 에러마저 56층을 사용한 게 20층을 사용한 것보다 높아서 그래서 '아 이게 오버피팅 문제는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 생각한 게 그러면은 이게 '옵티마이제이션 문제이다.'라는 건데 그다음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게 이게 층이 예를 들어서 20층 56층을 사용했다면 그 26 50 56층을 사용했다면 그러니까 더 깊은 네트워크를 사용했다면 더 얕은 네트워크를 사용한 것보다는 적어도 성능이 좋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인풋을 그대로 아웃풋으로 내보내는 아이덴티티 매핑이라는 걸 하면 네. 네. 적어도 그 얕은 층을 이제 그 런드된 얕은 층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층들을 요 아이덴티티 매핑을 사용하면 그 적어도 그 얕은 층보다는 '좋지 않을까.' 요런 그런 가정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플레인 레이어가 왼쪽처럼 생겼다면 그 레지듀얼 블록이라는 건 옆에처럼 생겼는데 요 X를 이렇게 점프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점프를 시키고 우리가 원래는 요 hx를 구하는 거였다면 이 레지듀얼 블록은 x는 점프시키고 요 중간에 그 잔차라고 해야 되죠. 레지듀얼을 이제 찾는 것을 학습하는 겁니다. 음 요것도 이유가 이것도 그 네트워크가 굉장히 딥하기 때문에 그라디언트 소실이 잘 일어나서
일어나는데 X를 그냥 보내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X를 그냥 보내는 걸 이제 쇼트컷이나 스킵 커넥션이라고 하는데 요 부분이 있으면 이제 X의 효과는 그대로 유지되고 만약에 fx가 학습이 이제 너무 딥해지면 안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된다면 이제 그건 성능을 올려주는 효과일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 레스넷은 이제 그 레지듀얼 블락들을 계속 또 쌓아 나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어떻게 했냐면 반복적으로 그 필터 사이즈는 더블로 만들고 그다음에 스페셜 사이즈는 스트라이드 툴을 이용해서 그 줄여줬어요. 그리고 이제 앞쪽에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붙였고 그다음에 역시 fully connected 레이어는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요게 뎁스를 뭐 34개, 50개, 101개 그리고 152개 사용해서 테스트를 해 봤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역시 그 딥한 네트워크이라서 그다음에 버틀넥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 구글 넷처럼 버틀넥 기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어 네. 요것도 버틀넥을 사용한 요 이제 3x3 컨볼루션 그 레이어 앞에 그 버틀넥을 사용해서 28x28x 256을 28x28x 64로 줄여줬고 그다음에 3x3 컨볼루션 층을 지난 다음에 다시 그 요거를 256개로 바꿔주는 원바이 원 컨볼루션 층을 통과한 구조로 돼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할 때 그 레스넷 할 때 뭐 요렇게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자비의 이니셜라이제이션 사용했고 그다음에 뭐 SGB 모멘텀 사용했고 러닝 레이트는 이렇게 미니 배치 사이즈는 이렇게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디그레이딩 없이 그 매우 깊은 네트워크를 사용한 네트워크이고 그다음에 이제 인간의 성능보다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것들이 이랬고 그다음에 여기서 살펴보면 요 인셉션 V4라는 게 성능이 가장 좋았는데 여기에 했을 때 인셉션 V4라는 건 이제 레스넷이랑 인셉션을 합친 것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그림은 이제 가로축은 연산 개수, 그다음에 세로축은 accuracy, 그다음에 요 원 크기가 메모리 크기인데 VGG 같은 경우 보면 메모리 크고 그다음에 연산도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구글넷은 이제 연산도 굉장히 작고 오퍼레이션도 굉장히 작아서 가장 효율적인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알렉스넷 같은 경우는 이제 성능도 낮고 그다음에 이제 오퍼레이션 개수는 적은데 메모리는 크고 성능은 낮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레스넷 같은 경우는 이제 에피션시는 그 모더레이트하고 근데 이건 또 모델에 따라서 또 그렇다고 해요. 다르다고 해요. 근데 이제 가장 높은 어큐레시를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 그림들은 왼쪽 그림은 이제 그 시간인데 이제 여기 가장 위에 있는 BGG 같은 경우가 한 초당 5프레임 정도의 연산 속도라고 보고 옆에는 이제 컴퓨터 파워 컨섬션인데 요거는 이제 아래에 있는 논문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른 아키텍처들을 보면 이제 요거는 네트워크 인 네트워크라는 건데 요 복잡한 계층을 사용했어요. 여기 보면은 이 층과 층 사이에 이제 요
그 MLP를 넣어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층을 넣어서 이제 좀 더 복잡한 층을 만들어서 그 abstract 피처를 뽑아보자는 그런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글넷과 레스넷 이전에 바틀넥 레이어를 어떻게 보면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구글넷에 이제 어떤 인스피레이션을 준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레스넷을 발전시킨 그 네트워크들이 몇 개 있는데, 먼저 요거부터 보면 그 여기서 요렇게 아까 레지듀얼 네트워크 사이에 요게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요런 구조 같은 경우는 정보를 앞으로 전달하는 걸 더 잘하고, 그래서 또 뒤로 전달하는 것에도 더 좋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성능도 더 잘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와이드 레지듀얼 네트워크인데, 요거는 그 필터의 개수를 늘린 겁니다. 원래 왼쪽 그림에서 보면 필터를 F개 했는데, 이제 와이드 레지듀얼 블럭에서는 필터를 F 곱하기 K개 사용을 했습니다. 요게 여기서 보면 그 50 레이어를 사용한 와이드 레스넷이 152개 레이어를 사용한 오리지널 레스넷보다 성능이 이제 더 좋았대요. 요게 왜 좋은 거냐면 그 컴퓨터 계산하는데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이게 그 즉 요 와이드하게 만들면 그 패러럴라이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뎁스를 늘리면 이게 계산이 세퀀셜해서 그 패러럴라이즈 하기 힘든데, 이제 와이드하게 만들면 패러럴라이즈를 더 하기 쉽기 때문에 이게 계산에서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요 레스넥스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 멀티플 패러럴 패스웨이를 넣었습니다. 요것도 역시 그 이제 앞에 거랑 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패러럴 패스웨이를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 뭐 얘를 카디널리티라고 한대요. 그다음에 요 스토캐스틱 뎁스라는 게 있는데, 얘는 그 베니싱 그레디언트를, 그러니까 기울기 소실을 줄여보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제 그 드롭 아웃, 어떻게 보면 드롭 아웃의 개념이랑 똑같이 볼 수 있는데, 이제 그 레이어 층들을 드롭 아웃 시킵니다. 그 트레이닝 하는 과정에서 드롭 아웃을 시키고, 그다음에 그 사용을 할 때는, 테스트를 할 때는 그 모든 네트워크를 전부 다 사용해서 네, 테스트를 합니다. 드롭아웃의 개념이랑 똑같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는 레스넷을 넘어서는데 그 프랙탈 네트워크라고, 여기서는 그 트랜지셔닝이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개념에서 시작한 거고, 그다음에 레지듀얼 레프레젠테이션은 필요 없다라고 합니다. 요 프랙탈 넷을 만든 그 논문에서 그렇게 언급을 하는데, 이제 프랙탈 아키텍처는 그 다양한 경로로 학습을 합니다. 이제 얕은 걸로도 학습을 하고 딥한 걸로도 학습을 하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드롭아웃도 사용해서 학습을 한 다음에 최종 그 테스트할 때는 그 모든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테스트를 합니다. 그 일부 경로로만 학습을 하고 테스트를 할 때는 모든 걸 사용해서 테스트를 합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댄스넷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댄스 블럭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그 이제 앞에 층들이 다음 모든 층들이랑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건데요.
뭐 앞에 층들을 뒤에 모든 층들이랑 연결을 시키면 얻는 효과는 이제 그 기울기 소실을 완화시켜주고 그다음에 이제 피처를 앞으로 더 잘 전달하고 왜냐면 뒤랑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피처를 더 앞으로 더 잘 전달하고 그다음에 피처 리유스도 역시 더 많아집니다. 그렇게 해서 성능을 높이는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게 스피즈넷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효과적인 그 네트워크라고 해요. 요거는 보면 그 스키즈 레이어에서 보면 그 원바이원 컨볼루셔널 필터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익스팬드 레이어에서는 요런 필터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그 알렉스넷 정도의 어큐레시를 얻을 수 있는데 그 파라미터 개수를 50배 더 줄일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본다고 하는데 그냥 여기서는 그냥 나중에 본다고 하고 요거는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그냥 CNN 아키텍처 같은 아키텍처를 뭔가 음, 역사적 그런 식으로 이제 CNN 아키텍처들을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네, 우선 발표 잘 들었고요. 다들 아침인데도 잘 나와주셔서 감사하네요. 네, 추가적으로 이 네트워크 하다가 아마 여러분들이 다 메디컬 이쪽이니까 알면 좋을 네트워크 하나가 있어서 이게 많이 쓰이거든요. 제가 한번 어, 잠깐만 내용 공유를 해드릴게요. 유넷이라는 거예요. 유넷이 아마 그 이 강의 이후로 나와서 아마 여기서 사용 안 한 것 같은데 유넷이 이 바이오 메디컬 분야에서 이미지 다룰 때 그냥 자체 많이 사용하는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인코더, 디코더를 아마 조금 다음 강인가 거기서 배울 텐데 그런 기반으로 이렇게 네트워크가 이 처음에 인풋을 다운 샘플 시키고 그다음 다시 사이즈 키운 업 샘플을 시키는데 그러면서 여기 아까 배운 스킵 커넥션 뭐였지? 레진에서 나오는 이 스킵 커넥션, 이 화살표를 이렇게 같이 해주는 방식이 유넷이에요. 그래서 인코더, 디코더랑 이 레지넷 방식을 거의 합친 거라고 보셔도 되는데 아마 저도 지금 연구하는데 이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되게 뭐 그냥 이 바이오 컴퓨터 이미지 뭐 이런 거 메디컬 이미지 할 때 많이 사용되니까 그냥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얘기했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 뭐 더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신가요? 오늘 수업에서 소개했던 모델 중에 중간에 인셉션 모델이 있는데 그 인셉션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메디컬 현장에서 당뇨병성 망막 변증이나 그냥 피부병 같은 거 진단할 때 이미 쓰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배웠으면 아마 더 도움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짚어드렸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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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요. 그렇게 약간 이 네트워크가 그러니까 지금 공부할 때는 뭐 자세히 논문을 들여다본 것도 아니고 이 네트워크가 어떤 식으로 돼 있다 그리고 어떤 식이 좋다 이 정도의 개념이 나와 있는데 아마 각자 뭐 연구 분야가 정해지고 그런 연구하시면서 그 어떤 네트워크를 사용하면 좋을지 고민하면서 이때 배웠던 게 조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되게 도움이 되는 단원이었던 것 같고 근데 그 다음 단원도 약간 문제인데 그 다음 단원이 조금 빡센 단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어,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단원 쪽이라 요새 대세 뭐 NLP 이런 거 할 때 그 베이스가 되는 건데 이런 거 관심 있으셔서 발표하시고 싶은 분 계실까요?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경희님이 다음 주 거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뭐 다른 분들 더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신가요?
네, 그럼 없는 것 같으니까 오늘은 좀 일찍 끝났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봅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